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과 오늘장 리뷰해보고요. 또 내일장 프리뷰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목을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달아보았는데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른바 공포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2%대 초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금리 레벨에 대해서 경기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연준의 통화 확장 정책의 선회, 예상보다 좀 빨리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증시의 불안 심리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증시가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한다면 경기가 악화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확률이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서게 되면 증시가 그때는 재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앙은행의 확장 정책 역시 확장 정책의 선회 역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제가 따뜻한 봄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린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지 드렸듯이 3월 말까지는 조정 및 변동성 확대를 열어두시고 1분기 예상 실적, 즉 기업 이익이 주가 레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상승 가닥을 잡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 신경 쓰고 있는 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다.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주셨는데 오늘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랙아웃 기간 금리 변수 통제력이 약해진 가운데 나스닥이 연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 추가 부양책이 인플레 압력을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는 1.6% 도달했습니다. 3,0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 장 초반에는 관망세 돌아서면서 하방 압력을 좀 키웠지만, 경기와 물가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장기 채권 매도,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자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심리 자체는 죽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52주 신고가 경신 종목의 금융주와 대면 소비주들 좀 다소 포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보험, 섬유, 의복 상승, 그리고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 화학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RSI 과매도 영역 근접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1월 고점까지 이어진 상승분의 50% 이상 되돌리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정보기기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 보였고, 특히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총락 때문에 반도체랑 IT 관련주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금리 상승 및 달러 강세의 갭상승 출발했지만 1140원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작년 10월 수준 회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보면은 각 국가별로도 너무 달라가지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어떤 악재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하는데 간밤 흐름만 보더라도 미국 증시 내에서도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밀리고 유럽은 전체적으로 다 좋고 지금 한중일 중에서도 일본은 많이 올랐는데 또 우리나라나 중화권은 안 좋거든요. 이 국가별 차별화의 기준선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사회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나스닥만 급락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어떤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술주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건은 지금 1.9조 달러 규모 통과된 미국 부양책 요 금액이 재난지원금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기부양책 통과로 이제 미국 성인 한 명당 1,400달러 규모 현금 추가 지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젊은 세대가 재난지원금의 50%를 주식 투자에 살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의 25세에서 34세 인구가 지금 약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300억 달러 추가로 증시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금이 어느 업종이나 기업으로 유입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경기 민감주 상승에 편승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긴 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는 기술주를 더 사랑해왔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기술주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학개미가 있다면은 미국에서는 또 로빈후드 투자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지원금 받아서 주식 투자하겠다. 여기 돈이 결국엔 성장수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내일장에서의 체크포인트, 내일장에서 봐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양해 이후 다가오는 3월 FOMC 회의입니다. 이번 양해에서 중국 정부 6%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기저랑 전체적인 내용 고려해보면 성장 쪽보다는 안정의 방점을 찍는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어떤 경제 모멘텀 측면에서 미국 대비 좀 크게 우위에 있었던 중국인데 올해는 그 격차가 좀 축소되는 흐름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중국 정책 지향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정책 측면의 어떤 적극성 강도 차이가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하고 유럽 간 경기 회복 기대치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 의장에게 뭔가를 좀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난주 의장 발언을 보면 당장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수익률 곡선 관리 같은 정책을 쓰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우려는 계속 커지고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 조정을 해버리면 상품 가격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무언가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파월의 생각이 여전히 똑같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이 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고용 악화, 고용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 주도주가 뭐냐에 대해 투자자들이 뭐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털 넘어갈 때 항상 나오는 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가치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 이후로 이제 펀더멘털 장세로의 진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치주가 우선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하는데 올해 연준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긴축보다는 완화에 지속해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융주 물가 금리 상승 국면에 코스피 상승 탄력에 좀 플러스 동력이 된 것은 사실인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도주로 부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향후에 펀더멘털 장세가 이어지면 2분기 중에 코스피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운송, 인터넷 업종이 될 것 같고 이들 업종이 이익 레벨업 그리고 기여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좀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곧 지금과 같이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와 주도주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들 업종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주도주는 성장 섹터다.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도 그러면 대안을 이쪽에서 찾고 계신가요?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지금은 이익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유사한 사례가 2013년, 16년 두 번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2013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에 주식시장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에 안착했다는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먼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상승 국면에서 과거에는 어떤 경기 민감주 업종의 EPS 개선이나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작년까지만 보면 오히려 이들 업종보다는 테크 업종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업종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012년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이익이 증가할 때 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진 대표 업종이 IT와 하드웨어, 반도체였는데요. 이들 업종은 최근까지도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는 반면에 퍼는 상대적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경기 민감주들이 지수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데 나스닥과 국내 시장의 기술주 반등이 없다면 지수 상승 또한 어차피 없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IT 비중 확대로 전략을 잡으시는 것이 향후 상승장에서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픽 종목 따로 있으세요? 제가 2주간 추천드렸던 LG 상사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지난주 신규로 추가드렸던 금호 석유 지금 상사 제외하고는 추천일 대비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손절매나 비중 축소를 따로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 대응이 아닌
신규 진입의 입장이라면 기존에 주도주였던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섹터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2021년 및 12개월 예상 이익 증가율 40% 이상의 12개월 예상 퍼 25배 이하 1개월 전 대비 이익 전망치 상향 종목을 참고하시는 것도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해당 종목으로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SK 그리고 HMM,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외 LG이노텍과 신세계, 대우건설까지 뭐 좀 이들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